안녕하세요. 고등과 색불로 조선의 단군조선 죄의찬탈 사건은 우리 역사의 몇 가지 비밀 및 난제들을 직간접적으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부여민족이 된 비밀, 단군의 연수가 1048년이라는 우리 사서 기록들의 비밀, 백악산 아사달의 비밀, 그리고 기자조선의 난제 등이 그것이죠. 첫째로 지난 한국사 57 동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색불로 임금의 등극은 훗날 우리 민족을 부여민족이라 불리게 만든 연원이 된 사건입니다. 부여의 후손 고등의 손자 색불로가 삼조선을 장악하고 이때부터 후 단군조선이 시작되고요. 그의 후손들이 대부여,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대진, 발해 등을 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은 부여민족이라 불리게 됩니다. 단군조선 전기의 통치자들은 단군왕검의 장남 부르의 후손이었지만 단군왕검의 넷째 아들 부여 계열의 색불로가 쿠데타를 일으켜 후 조선을 열었죠. 이때 이후로 정권에서 밀려난 부르 임금의 후예들은 후대의 숙신 음루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루족은 스스로를 부르 임금의 혈통으로 인식했고요. 천부삼인, 유명한 천부삼인이 있죠. 천부삼인이 단군 왕검으로부터 부르 임금으로부터 음루에게로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여족은 단군 왕검 넷째 아들 부여의 후손입니다. 부여의 자손인 고등의 손자 색불로가 단군조선의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부여족이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고등과 색불로의 가계에서 대부여 첫 임금이자 단군조선 44세 임금인 구물임금이 나오고요. 북부여 시조 대해모수가 거기서 등장하고요. 대해모수의 자손에서 고구려의 고주몽과 백제의 온조, 신라의 박혁거세, 대진 발해국의 대중상, 대조영 부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해모수의 자손들인 고구려 황실은 단군왕검 사남 부여에게 제사를 지내면 물론 색불로 임금의 조부 고등왕에게도 중시조의 예우를 갖춰 해마다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사기 잡지와 그다음에 중국 사서인 북사 고구려 수서 고구려 열전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이 부여의 자손이라는 역사적 진실은 고구려 황실이 고등과 부여에게 제사를 지낸 점에서 입증될 뿐만 아니라 고등왕의 후손인 구물 임금이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개칭한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백제가 한때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했던 것도 그들의 조상이 단군왕검의 넷째 아들 부여였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 이후 부여족은 우리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부여족이 세운 나라가 나중에 부여로부터 고구려로 바뀐 것은 원래 단군왕검 사남 부여가 고리국, 고구려라고도 하는데요. 고리국을 맡아 통치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여의 후예들은 대대로 고리국을 장악하게 되었죠. 부여의 후손인 고주몽 때에 이르러 국명이 고구려로 고착되었습니다. 고리국의 땅이 요하 서편은 물론 요하 동편의 개원까지 포괄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요하는 옛날 고려하, 고리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제사 지내던 중시조 고등의 발행지는 고리국 지경인 개사원, 지금의 개원이었습니다. 요사 지리지에 의거한 흠정 만주올유고의 고찰에서도 개원이 고리국 땅이었음이 확인됩니다. 고리는 봉주와 한주가 되었으며 모두 지금의 개원 지경이다. 개원은 훗날 대부여의 장당경이 되었는데요. 이 개원을 비롯한 요하유역은 부여족의 발상지입니다. 부유가 부여족의 선조라는 일각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 주와 객을 전도시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리국에 자리 잡은 환족 즉 부여족은 훗날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 중국의 회대 지방으로 남하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같은 발음의 부유라는 비칭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양직공도의 백제에 관한 기술에 백제는 레이이며 마한에 속한다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부여족이 세운 백제가 옛날에 레이, 산동반도의 동이환조, 레이라는 말은 산동반도로 진출한 부여족 레이가 바다 건너 한반도로 동진해 백제를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백제가 옛 레이의 땅 산동반도로 진출해 그곳이 백제의 강역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라와 대진발에도 부여족이 세웠다는 사실은 각각 그 나라의 역사를 다룰 때 밝힐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단군세기에 의하면 색불로 임금으로부터 비롯된 후 단군조선의 계시연대는 서기전
1285년입니다. 이 연대는 우리 민족 사서 대다수의 일치된 견해라는 점에서 단군세기의 색불로 죄의 찬탈 사건 기록은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 단군조선의 연대가 왜 1048년인가를 규명해 줌으로써 단군조선 전기 및 후기 역사에 관한 우리 사서 기록들의 신빙성을 매우 앙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특별히 깊습니다. 전 조선의 지속기관과 후조선의 출발 시점에 대해서 우리 사서들의 기록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사서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세고려와 근세조선 시대의 일부 사서들은 전조선의 지속기간을 단군세기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왕운기 1038년, 한치윤의 해동역사 1017년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를 밝힌 한치윤은 바로 이어 우리나라 모든 사서는 단군의 연수를 1048년으로 말한다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1048년으로 나오는 사서들은 세종실록, 동사강목, 동국통감, 응제시주, 역대세년가, 기년아람, 여암전서, 동사연표 등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서들은 단군조선의 통치 기간만을 막연히 명시했을 뿐 그때 어떤 정변이 일어나 전 단군조선의 왕조가 무너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암의 단군세기는 조선 왕조의 명맥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명료히 밝혀주지요. 그에 따르면 전 단군조선의 지속기간은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1286년까지 1048년이고요. 전 단군조선의 정권이 물러가고 후 단군조선이 들어선 원인은 부여 계열의 색불루가 부르혈통의 왕조를 밀어내고 죄의를 찬탈해 천도한 데 있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와 기년아람의 전후 조선 도합 1908년설은 단군세기 연대기에서 후조선이 끝나고 대부여로 정권과 국호가 바뀌기 직전 해인 서기전 426년까지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이런 면에서 단군세기는 전후 단군조선의 연대와 역사를 거의 정확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독보적인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색불루 임금의 새 도읍지 백악산 아사달은 훗날 북부여, 고구려, 신라 및 대진 발해국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곳을 지금의 길림시로 보는 것이 사실에 매우 부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서에 의하면 길림은 신라의 옛 땅입니다. 고리국 특히 개사원의 터를 잡았던 부여족이 색불루 임금이 길림의 수도를 정함으로써 길림을 새 터전으로 삼았고요. 그 후 그곳 출신들이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으로 남하해 신라를 건국했으니까 우리 민족의 주류는 단군왕금 사남 부여로부터 고리, 고구려 백제와 신라 그리고 대진 발해로 이어졌습니다. 길림시는 처음에 부르족이 지배하던 곳이었지만 색불루가 접수함으로써 부여족의 근거지가 되었고요. 훗날 그의 후손 대해모수가 다시 여기를 도읍지로 삼은 이후 부여족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건국 이후 길림이 자신들의 옛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의 건국 세력인 박혁거세의 모친 파소와 혁거세를 왕으로 홍립한 진안 육부의 군우들이 바로 그곳 부여족의 후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단군에게 빼앗겼던 부여성, 고구려 통치자 연남근이 병력 수의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서도 무려 5만 군사나 보내어 탈환하려 했으나 결국 수복하지 못했던 부여성, 이 부여성은 바로 백악산 아사달 길림시였을 것입니다. 그 후 대중상이 대진 발해국을 건국할 때 맨 먼저 재탈환한 성이 바로 이 부여성 백악산 아사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은 고구려 고토 회복을 기치로 내건 대중상의 서남 진출 전진 기지였습니다. 백악산 아사달이 지금의 길림시인가 그에 관한 전적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기에서 안암로는 부여의 옛 도읍지 즉 해모수가 나라를 세운 백악산 아사달이 신라의 옛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신라의 옛 땅은 지금의 길림시입니다. 신라의 남쪽 수도 계림과 길림은 중국어 발음이 동일하죠.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모친이 길림시의 수도를 세웠던 북부여 제실 출신입니다.
뒤에 신라사에서 이 문제는 다룰 것입니다. 둘째의 전적의 증거는 당기고사가 당군조선의 수도는 부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길림서부라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누가 단 주석인지, 당기고사의 원저자가 단 주석인지 아니면은 후대 편집자가 단 주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화사유고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근래의 주석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들이 지금의 길림시라는 세 번째 증거는 색불루 임금이 백악산 아사달에서 즉위할 때 신지 유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림은 1000년 동안 도발 땅인데 대운이 이미 다 가고 연고탑은 왕기가 서려 있다. 이건 당기고사에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당군세계에서는 이 신지 유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산 아사달은 1000년 제업의 땅이지만 대운이 이미 다 있고 연고탑은 왕기가 노무에 백악산 아사달을 능가하는 것 같다. 제가 여기에 백악산과 아사달이라는 문자를 집어넣었는데요. 그 문맥을 보면 백악산 아사달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기고사와 당군세계의 이 두 평행구절을 비교해 볼 때 평행구절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 같은 일에 대한 서로 다른 문서의 유사한 구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평행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신지유구의 말에서 길림과 백악산 아사달은 동일한 곳에 상이한 지명으로 등장하죠. 자, 거기서도 백악산 아사달이 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중국학계는 서한시대, 서기전 206년부터 서기 8년까지가 서한시대인데 서한시대의 부여국 전기 수도가 지금의 길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한시대의 부여국은 다름 아닌 대해모스가 서기전 239년에 세운 북부여죠. 그런데 우리 사서 북부여기는 대해모스의 둘째 도읍지가 백악산 아사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학계의 추정이 옳다면 백악산 아사달은 바로 길림시입니다. 대해모스의 북부여 계곡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룰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백악산 아사달이 길림시임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백악산 아사달이 장춘시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증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증거 구절들은 사실상 제가 반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에 대해서 그것까지 말하다 보면은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생략하고요. 지정학적, 군사학적으로 혹은 도읍지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춘시보다 길림시가 더 유리하고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길림시는 송화강이라는 넓은 천연해자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을 양분하는 송화강 북류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더구나 길림시는 옛 수도 아사달 하얼빈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중요한 성읍들까지 어가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송화강 유역에 흩어진 철기 유적은 현재까지 발굴된 것들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지도상 3번의 포자연 유적이 길림시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색불루 임금의 당군조선 제위 찬탈 사건이 가지는 네 번째 혹은 그것이 밝혀주고 있는 네 번째 비밀은 고등과 그의 손자 색불루 임금의 사적을 통해 말 많은 기자조선 문제가 모종의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의 초점을 앞서 말한 직전 동영상 한국사 57에서 말한 서우여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우여는 한때 진조선의 상장이었다가 개사원의 효웅 고등역에 협력해서 선왕 소정을 제거하고 나중에 당군조선 임금에 의해서 해성의 욕살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앞의 동영상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기고사에 의하면 이 서우여는 전 당군조선 19세 구모서 임금의 형제인 청하왕 구모선의 증손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21세 소태 임금이 그에게 보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것도 그가 임금의 종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색불루의 강제적 요구로 말미암아 소태 임금에 의해 이미 폐서인되어 있었습니다. 서우여는 색불루와 겨룰만한 또 하나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색불루가 그를 자신의 경쟁자로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폐서인된 서우여는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한때 삼조선 임금에 등극할 수도 있었던 자신이 색불루의 방해로 좌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직과 녹봉,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옛날 자신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인물 고등, 그 고등이라는 사람의 손자인 색불루가 자신에게 조부가진 빚을 갚기는커녕 자신을 평민으로 만들고 임금 자리를 찬탈했으니 서우여는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서우여는 그의 연고지인 자원으로 돌아와 절치부심하던 끝에 마침내 그 지역의 사냥꾼들과 연대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임금이 되기 직전 하루아침에 폐서인되어 모든 관직과 봉토, 군사를 모조리 잃어버린 서우여가 제기할 길은 가장 막강한 민간 무력인 사냥꾼들과 손을 잡는 방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냥꾼 민간 무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냥꾼 무력이 근세조선 말기 고종 임금 때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왔다는 사실을요. 번조선왕 개천령이 그 소문을 듣고 즉시 군사를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아마도 서우여의 연고지 자원은 번조선의 왕성인 험독성, 하북성, 당산, 청려 근처입니다. 험독성에서 아주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천령의 군대는 그러나 전투 경험이 몹시 풍부한 백전의 명장 서우여의 군대 앞에 어이없이 대피하고 전사합니다. 한때 상장이었던 서우여의 군대는 이윽고 밀물처럼 불어나고 그는 이내 번조선의 왕성인 험독성을 접수합니다. 험독성은 훗날의 명칭인 것 같고요. 번안성, 번조선의 임금 번안이 기거하던 성이라 해서 번안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왕음성으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 사서에서는 이 성의 이름이 안덕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색불루 임금은 진, 번, 막 3조선의 군대를 거느리고 서우여에게 진격하는 한편 먼저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와 동시 서우여를 번조선 왕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우여는 처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애송이 색불루와 일전을 겨루어 기필코 그를 잡아 죽일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세력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자 색불루의 제의에 마침내 마음을 돌리고 그는 번조선 왕으로 눌러 앉습니다. 후대인들은 이 사람 서우여를 기자 혹은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자는 은나라 말기 왕조 기자와 다른 인물이죠. 서우여를 가리키는 기자는 기할 기자고요. 물론 은나라 왕조 기자의 기자는 키기자입니다. 기자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 머리 숫자를 써서 기수라는 말은 아마 기자조선의 첫머리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합니다. 대야발은 단기고사에서 서우여가 번조선 왕으로 등극한 시기로부터 번조선을 기자조선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은나라 왕조 기자가 우리나라 평양에 와서 조선을 세웠다는 근세조선의 기자조선설에 나타난 그 기자조선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문제가 발생하죠. 이 기자조선은, 그러니까 서우여가 세웠다는 이 기자조선은 은나라 왕조 기자의 이름을 딴 기자조선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은나라 왕조 기자의 이름이 서여 혹은 수유이고 서우여의 이름이 이 사람 기자의 이름과 유사해 훗날 역사 줄거리 인식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우여의 이름도 기자의 이름과 같은 발음에 서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한자어는 서로 다릅니다. 번조선의 왕위는 뒷날 은나라 왕족 기자의 후손인 기후에 의해 찬탈당하고 몇 대를 지나 기준왕 때 이만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그래서 기자조선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은나라 왕족 기자의 후손이 이 서우여의 기자조선, 서우여의 번조선을 찬탈하게 되거든요. 훗날의 일이지만 기자조선에 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고등과 그의 손자 색불루가 일으킨 단군조선 중기의 혁명이 우리 민족사의 4가지 비밀들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